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약 5년 만인데 금융당국은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796개로 늘어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종목이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상무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금요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상호관세와 물가 우려, 또 소비 심리 악화라는 3중단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 안팎의 이 낙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2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물가는 예상을 상회했지만요, 소비 심리는 둔화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M7의 전 종목이 최소 1.5%에서 4%가량 급락 마감한 가운데 빅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3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기준선인 20을 상회하게 됐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번지게 되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사이에 11비트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금값도요, 3,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됐죠. 지금 이 시각 이 때문에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양대 지수고요. 섹터로 보자면 석유와 유가 관련주들 잘 움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종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또 패션과 의류주 같은 이런 중국 소비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네요. 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석 의향을 밝히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가운데 중국 소비주들 다시 한번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무상교육 그리고 대북, 남북 경협주 등 정책주들에서 추가적인 급등 부분적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이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선고가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월의 마지막 날이자 공매도가 전면으로 5년 만에 재개되는 첫날,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공매도와 상호관세의 전국 불확실성까지 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가 2% 가까이 추락을 했었죠. 특히나 이날은 배당나기를 맞았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수의 하락에 부담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각 2% 이상 강하게 짓눌리고 있는 코스피고요. 2,500선이 깨지고 말았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다행히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은 소폭이나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인은 현재 갑작스럽게 4천억 원 이상의 강하게 매도 사인 보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전거래일 2% 가까이 내렸던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도 1.75% 강하게 조정 압력 받고 있고요. 68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다행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 사인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인만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대 지수가 이 장 초반부터 약 1% 후반에 달하는 이 강한 낙폭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투심이 위축될 수가 있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에도 이런 단기적으로 눌림 이후에 더 추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 2011년에 이 공매도가 3개월 가까이 중단이 됐을 때
재개 당일 코스피는 5% 가까이 떨어졌지만 3개월 후에는 결과적으로 10%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일본 같은 경우가 니케이가 현재 약 3.8% 우리보다도 강하게 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바로 표적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섹터는 바로 강관가스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입니다. 현재 세아제강 그리고 휴스틸 동양철강까지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절반 정도 특히 금강공업은 4% 가까이 낙폭 기록하면서 여전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개별 종목군인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 저희가 주목할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도 목요일도 하여튼 지난주 내내 흔들리고 오늘도 흔들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뭐 초록밴드라든지 거기도 얘기해놨듯이 바로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때문에. 일단 관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4월 2일 날에 일단 막상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료 소멸이 될지. 근데 대부분 뉴스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협상의 여지를 열린다라든지. 어쨌든 전날 미국 시장이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관세 문제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흔들렸다고 하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시장에 맞서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시장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이상한 소리냐. 분명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정신 빠진 소리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시장을 분명히 좋게 본다 그랬습니다.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 시장에 흔들릴 때에서 뭐를 봐라?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를 봐라. 그래서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2주 내내 맨날 추천한 게 뭐예요? 조선기자재 쪽에 가스관, 피팅, 밸브. 동양철관 전날도 추천하고 전날 추천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얘는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하고 조선주 강합니다. 일단 뭐 일본 시장 오늘 콱 하고 4% 떨어졌다가 아래꼬리 달립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오프닝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공매도 때문에, 오늘 공매도 디데이죠? 오늘 공매도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그럼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계속 빠질 거냐?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질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빠져요. 공매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얘네들도 생각 없이 무조건 매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급락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질 않거든요. 이거 개인들 이거 불러들이려면은 이거 공매도로 계속 때리면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이 괜찮다라고 어쨌든 뭐 사탕 발린 말로 어쨌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수를 어쨌든 올려서 3천, 4천으로 올려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지네들은 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떨어뜨려봤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서 안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그 신뢰도는 이미 안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유상증자서부터 해가지고 우회상장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을 하도 괴롭혀 놓으니까 미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뭐 테슬라라든지 종목이 떨어져도 사놓으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 믿음은 안 깨집니다. 근데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로 계속 떨어뜨리면 개인 투자자들 자꾸 떠날 텐데 뭐가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을 올려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좋은가 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뭐 조금 올라간다고 올 것 같아요? 많이 올려야 옵니다. 그리고 1년, 2년 내내 올려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던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인들 다 떠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 제가 볼 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매도 이제 막상 오늘 시작인데 미국 시장,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되죠.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 볼게요. 그러니까 공매도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16,000이면 안 깨지면 됩니다. 미국 시장 어쨌든 떨어지다가 오늘 지지하고 반등 줄지.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보니까 깨지고 있으니까 또 흔들렸다 움직일 것 같은데, 흔들렸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4월 2일 날에 이제 관세 매기고 나서 이제 충격을 마무리하겠죠.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기서 계속 확대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런 악재가 있으면 항상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 자체가 먼저 큰 거를 던져놓고 나중에 후에 협상을 해서 뭔가 더 얻어내는 전략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 맞춰서 분명히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올 텐데 반등 주고 올라올 때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처럼 미국 시장은 계속 또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간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 때문에 못 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 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주면 어라? 공매도 치고는 잘 올라가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현상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돼요. 진짜로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계속 못 가게 하느냐, 지수가 또 미국 시장이 또 신고가 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또 떨어지느냐, 그거는 안 나올 것 같다. 누구 좋으라고요? 뭐 개인 투자자 이미 다 떠난 사람 다 떠났는데 여기서 더 떠나면은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는 일단 오늘 재개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흔들림이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간 애들도 있어요. 조선주하고 로봇주 일부는 올라갑니다. 로봇주는 일부러 올라가고 일단 조선 기자재 움직이고 뭐 피팅 관련주 움직이고 뭐 많이는 안 움직여요. 오늘도 1,392개나 많이 떨어지는데 방산주도 조금 플러스 나고 있고 대부분은 빠져요. IT 섹터하고 뭐 수출주들이 빠지나 보죠. 관세 때문에. 관세의 영향에 뭐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는 현대차는 좀 영향이 좀 미비할 거다, 뭐 괜찮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 나오는데 그래도 수출주도 좀 약한 거는 좀 아쉽고 뭐 다우존스도 뭐 이제 조정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불안감을 좀 더 준 거죠.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콱 하고 떨어졌는데 전저점을 깨고 팍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떨어진 것도 관세에 우리나라랑 뭐 캐나다랑 멕시코랑 일본이랑 이제 이런 나라들이 영향이 많이 놓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악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서 한 번 더 오는 건데요.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저렇게 떨어진 건데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반등 주면 얘네도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뭘 할 거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날도 지난주도 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에서는 뭐 해라?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를 해라. 제가 시장이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동양철관이라든지 DK락이라든지 이런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지난주 그런 종목들을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흔들리고 나서 올라갈 때에서도 로봇주라든지 LNG 가스선이라든지 이게 다 누구 테마예요? 머스크 트럼프 테마. 그러니까 머스크 트럼프 테마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방산주도 있지만 방산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우주항공 테마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뭐 원전 테마도 있을 거고 전선 전력주도 있을 거고 뉴로모픽 관련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흔들었다가 미국만 반등 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무거나 막 무턱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 부분 하나 코스닥에서 1%, 2% 이상 반등을 주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초록밴드에도 그거를 얘기를 해놨었는데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진러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내내 1%, 2%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사실 전저점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면 여기서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연자까지 떨어졌고 어쨌든 뭐 조선기자재 쪽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지금 반등을 살살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막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하지 말고 악재는 나오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데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시장이 진짜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제가 경고 사인을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시장이 안 좋지는 않아요. 결국은 트럼프도 공매도도 얘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과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하고 일본 시장은 걱정할 거 없어요. 떨어지면 또 떨어질 만큼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서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뭐가 갈 건가? 지금 호재 뉴스들도 상당히 지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인공지능 뭐 손정희 회장이 뭐 1,500조 뭐 인공지능 뭐 투자한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무슨 뭐 펀드 뭐 조성한다부터 해서 돈을 막 근데 안 움직이죠.
미국장이 흔들려서 우리나라 마찬가지. 근데 시장이 올라가면 로봇주, 인공지능 섹터뿐만 아니라 그것도 돌리려면은 또 무슨 뭐 냉각도 필요하다 그러지, 전기도 필요하다 그러지, 또 미국에서는 또 원전 또 전기도 필요하다 그러지,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들이 저는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물리든 어떤 거를 사든 어떤 걸 분할 매수하든 차후에 또 뭐를 사든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가 오게 될 겁니다. 주성 엔진이 흔들려도 결국은 신고가 같듯이. 그러니까 뻔해요. 움직이게 된 애들은 그쪽이고 미국 시장도 다시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트럼프가 말을 또 뒤집을 거고 협상의 여지를 또 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뭘 해야 된다? 그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현재 시장 급락은 이 공매도보다는 미증시의 급락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각 일본 니케이는 3.3% 그리고 호주의 ASX는 1.5% 가까이 급락 나와주고 있고요. 중화권 증시는 아직 개장 전이지만 홍콩 항생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 2%의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문자를 통해서 샵 0082번을 통해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 최근 들어서 자주 나와주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동양철관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0.7% 네, 지금 시각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1,137원 현재 막 지나가고 있고요. 약 3% 가까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조정 압력을 받고 있네요.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이 동양철관 매수가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지 전문가님 지금 알려주시죠. 자, 지난주도 제가 동양철관을 설명을 하면서 얘는 급등주 패턴이다. 근데 지금 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산다, 아니, 사면 그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가격을 좀 싸게 줬었습니다. 가격은 잘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조선기자재 쪽에 가스관,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들도 뭐 본행자라든지 이제 다른 애들, 그러니까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애들은 작년에 많이 갔어요. 작년, 올해 얘들 먼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런 애들을 또 받아줄 순환매가 나올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알래스카 가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가스관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관련주 쪽으로 못 간 애들을 찾으니까 동양철관도 최근 바닥에서 올라왔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간 거 아닙니다. 동양철관 뭐 걔네들 1년 내내 올라간 거에 폭을 따지게 되면 최근에 뭐 한 달 깔짝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으면 다시 사라고 했던 결국은 시장이 흔들려도 안전한 쪽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로 가스관 관련주 쪽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고 그 전략은 맞았던 겁니다. 흔들려도 그런 쪽에 물렸으면 물론 제 가격에서 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격이 안 돌아와서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 해서 한번 고점에 사볼까 해도 수익이 나거나 안 깨지죠. 근데 조정받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동양철관이 움직이게 되면 DK락이라든지 그 외에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하이스트리라든지 뭐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저가철강주라든지 특히 가스관 쪽 이쪽 애들이 같이 움직일 거라서 그래서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로봇주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쪽은 왜 안 갖고 나오냐면 시장이 지금 더 불안해. 로봇주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대부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움직일 때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랑 그다음에 가스관 관련주 쪽에서 왜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니까 왜 LNG 가스를 가져왔느냐.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로봇주들은 여전히 떠 있는 종목들이고요. 가스관 관련주들은 아직도 올라간 게 없는 애들입니다. 그나마 동양철관이 조금 움직였다고 하지만
하이젠 RNM, 뭐 클로봇 이런 애들 올라간 거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디에서 올라간 거 따지게 되면 동양철과는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스관 관련주들이 더 못 갔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뭐 트럼프가 관세를 20%, 25% 매겼는데 너네들이 뭐 공장을 일로 지으면 면제해 줄게 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를 사주면 면제를 해줄게 아니면 무기를 사면 면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 정책을 이제 살살살살살 뭔가 이제 협상안을 내오면 미국 시장도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죠? 올라오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올라올 거고 그때에서는 로봇주도 하람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그냥 아까 전 했던 얘기를 또 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덜 올라간 쪽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동양철관 오늘 갖고 나온 거고요. 쫓아가지 말고요. 가격이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급등하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가스관 관련주 쪽도 있고. 근데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살 거 너무 많고요. 지금 종목도 많이 빠졌으니까. 자,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과연 오늘 장에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24일 동양철관 9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25일, 26일 DK락 각각 8,110원, 8,030원 선에 만나봤는데 1% 그리고 0.3%의 빨간불 켜줬습니다. 또 26일 DK락 그리고 이어서 27일 동양철관 950원, 28일도 동양철관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양 이틀 모두 매수가에는 아쉽게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보고 왔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 이 동양철관 매수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자, 동양철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자 지난주에 1,000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왔죠. 근데 1,050원 뭐 거기서부터 뭐 미리 조금 사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950원 내려오면 더 좋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더 좋고 어차피 흔들려도 시장 땅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올라갈 애들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기자재 쪽에 태광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들. 좀 최근 근데 이거 보면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지금 반등이 오늘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태광, 그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애들. 이것도 고점으로 많이 간 애들이에요. 여기서 10,000원짜리 종목이 거의 3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렇게 32,500원, 220%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다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니까 이게 다 조선기자재입니다. 성광밴드, 뭐 한국카본, 태광, 동성화인텍 이쪽들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고점인데도. 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하게 되면 애들이 제일 위험한 애들이죠. 근데 지금 고점이 떠 있다고 안 떨어지고 근데 다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LNG 가스에 진심으로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고 미국 시장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흔들면은 알아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올라갈 때. 근데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 안 내려오면 부담스럽죠. 이거 여기서 공략 가격 부담스러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도 동성화인테, 한국카본, 성광밴드 다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추천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다 바닥에 했을 때 이게 바닥이다 이런 거 아니, 조선주가 잘 움직이는데 그럼 안 움직인 동성화인테, 성광밴드 같은 게 가지 않겠느냐.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오고 다 도망가 버려갖고 근데 도망가니까 잘 가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덜 올라간 동양철관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나마 덜 올라간. 근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은 많이 안 간 거예요. 성광밴드, 동성화이텍은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보다 더 안 올라간 애들은 뭐 DK락서부터 해서 뭐 하이스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동양철관이 잘 올라가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 몇 번 추천했는데 아직 가격이 안 들어와서 오늘도 가격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아니고 이제 지금 바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동양철관. 자, 시장이 내일이 이제 4월 1일이고 모레가 4월 2일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제 그런 악재들, 돌발 악재라든지 이미 진행돼 있던 악재들은 추가적인 더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뉴스는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과 모를 때나 그런 거지 이게 점점 커질까 봐 그럴 때에서 공포로 더 떨어지는 거지. 트럼프가 뭐 관세를 엄청 많이 매기겠다라고 공포를 주지만 과거에 보면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 현대차가 31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너네는 면제해 줄게. 저는 여기에서 힌트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 31조가 없겠어요? 뭐 다른 기업들도 뭐 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줘야 뭐 일본도 뭐 맞춰주면 니케이도 반등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일본이 뭐 31조가 없어가지고 뭐 손정희 회장이 AI에다 1,500조 투자한다는 기사 떴는데 그렇죠? 31조 없어가지고 관세 못 피할까봐.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뭔가 얘기가 확 급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4월 2일 날에 얘기할지 4월 7일 날에 얘기할지 4월 말에 얘기할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되는데 지금은 더 흔들 수 있으니까 일단 계속 1,000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흔들면 사세요. 흔들면. 더 싸게 내려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철관은 1,000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오늘은 1,000원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저희 이어서 추가 전략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저희 지난 급등 명중 종목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강하게 흔들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불안한 마음까지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 시각 14,600원에 또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셀바스 AI 주가 흐름 보자면 11,86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1.4%가량 내려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셀바스 AI 오늘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는 눌리고 있지만 차트상으로 보자면 5일선 밑으로 강하게 떨어지면서 추세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자, 시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흔들리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미국 시장이 폭등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폭등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도 비슷하게 지금 한꺼번에 이틀 만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3일 동안 쏟아져 내렸거든요. 이유는 관세 때문에. 도대체 그놈의 관세가 뭔지 아니면 진작에 먼저 떨어지든가 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흔들리니까 갑자기 흔들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불안과 그다음에 공매도 영향. 근데 이제 공매도는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전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만 신경 쓰이고 그다음에 전국 불안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더 시장을 흔드는 큰 요인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뭐 좋아지겠죠 뭐. 어쨌든 자 셀바스 AI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동양철강과 DK락과 조선기자재 이런 거를 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로봇주들은 비싸니까 조정받을 때 사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떨어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셀바스 AI도 일단 시장이 흔들려서 흔들렸다는 거 흔들리지만 지금 이게 이제 많이 빠졌다고 이제
과하게 빠졌다 이제 꼬랑지가 달리는 거거든요. 저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냥 장대 음봉으로 밀어내지를 않고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꼬랑지들이 달리는 겁니다. 로봇주들은 살아날 겁니다. 근데 더 빠지면 더 좋아요. 더 빠지면 로봇주,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로봇주들은, 그러니까 셀바스 AI도 로봇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은 좀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고, 로봇주, 얘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주의,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AI도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로봇주들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대장주,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살 건지, 더 빠지면 살 건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어쨌든 이거 더 떨어지게 되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열심히 초록밴드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 계속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시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 네모에서는 사는 겁니다. 로봇주 안 죽어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로봇주 죽잖아요? 미국 기업들, IT 기업들 있죠? 다 망합니다. 왜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다가 공장 돌리고 돈을 투자해놨는데 다 인공지능 로봇 쪽에다 다 몰빵해놨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IQ 뭐 100, 150, 뭐 200,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 다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쟤네들?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큰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맨날 떠들어대죠. 그럼 믿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뭐 돈을 안 썼습니까? 공장을 안 지었습니까? 지금 로봇 계속 나온다라고 오늘도 계속 기사 나왔어요. 어제도 기사 나왔고 뭐 테슬라 무슨 뭐 로봇 뭐 상용화 어쩌고저쩌고 뭐 원래 있었던 기사긴 하지만 뭐 현대차도 공장에다가 뭐 돌린다 등등.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로봇주들은 분명히 가거든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지만 요 네모칸에서 들어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셀바스 AI 이것도 올라가요. 그래서 로봇주로 물려 있으면 희망은 있다. 14,600원, 그거는 수익 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왜 떨어진다? 미국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얘기가 좀 무마돼야 돼요. 맨날 뭐 365일 맨날 관세로 맨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확 기류가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관세 문제가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다가 이제 관세 문제로 시장에 기대감을 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무슨 얘기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트럼프가 뭔가 말을 살짝 그렇죠? 현대차처럼 돈 쓰면 봐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면 미국 국민들이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캐나다에서 미국 국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광고판에다가 그 기사 나왔더라고. 광고판에다가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내주는 줄 알아요. 근데 캐나다가 그거를 광고판에다 이렇게 적고 좀 그런 거를 이제 깨우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내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리 직구하게 되면 관세 다른 나라가 내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죠. 관부가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왜 올라가지? 이제 알게 되면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그러면 14,000원, 15,000원 반등 나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자연과 환경 1,085원 그리고 10%의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불 복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시각 자연과 환경 849원, 오늘은 약간의 되돌림 나와주고 있지만 지난간의 급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종목이 바로 단기 급등 테마주잖아요. 전문가님, 이런 공매도의 걱정 앞으로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 나무가 많이 탔죠. 자, 차트를 보면 나무가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조림산업 관련주들이 그래서 최근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얘가 이제 그 조림산업 관련주인데 일단 1,000원대 차트를 보면은 이제 1,000원대를 이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일단 요건 하나 넘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1,000원은 여기 횡보하는 지점에 이제 전고점 자리. 수익 났었으면은 지금 저항대 부딪히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085원이니까 여기 좀만 더 올라오면 그렇죠? 11%만 올라오면은 본전이잖아요. 많이 올라갔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뭐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니까 또 흔들면은 다시 1,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뭐 여기서 뭐 먹겠다고 여기서 공매도 치겠어요? 만약 공매도가 이제 시작됐다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매도 쳐야지는 가능하지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괜히 공매도 쳤다가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 돈 되물어주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버텨보셔라. 대신에 지금 저항대 1,000원대 받고 지금 흔들 수 있습니다. 700원 뭐 세게 빠지면 600원 쉽지 않겠네요. 7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그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들어주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1,000원에서 여기 전고점 저항대에서는 잠깐 흔들려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700원이라고 그랬지만 적게 떨어지면 800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보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2천 원에 또 50%의 비중이 좀 상당하신데 지금 시각 3.51% 내려가면서 15만 9,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좀 개파락이 나왔고요. 이 전거래일을 봐도 이 배당락일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전문가님, LG 이노텍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 비슷한 거 얘였는지 비슷한 거 한번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수익 나면은 팔고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워요. 무겁고 얘보다 더 가벼운 쪽은 로봇주들. 근데 로봇주들이 좀 비쌉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니까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IT 섹터로 교체하기에는 로봇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근데 비싸요. 왜 제일 만만한지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얘기도 보면 지금 좋은 얘기 나와요. D램 가격 반등 쳤다. 그다음에 D램 가격 상승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가격 인상시켰습니다. 지난주 기사 나왔어요. 마이크론 가격 인상시켰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인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그거에 대한 호재로 반도체주들도 움직이긴 할 텐데 근데 반도체주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중국의 추격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강하게는 추천을 못하지만 로봇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애들 보면은 이런 애들이에요. 최근에 바닥 대비 T로보틱스 여기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고 최근이 아니고 이런 거 클로봇.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좋은데 많이 올라왔죠. 클로봇.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이것도 로봇주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라고 했던 종목.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레인보 로보틱스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이런 게 낫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좋다. 로보티즈 뭐 이런 애들 많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로보티즈 그다음에 하이젠 RNM. 근데 얘네들 특징을 보면은 안 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렇게 얘는 500% 넘게 올라가고 400%, 500%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이런 애들이 잘 갑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주, 인공지능도 그래서 움직임이 좋을 수 있고. 근데 지금 LG우텍은 뭐 우겨 넣으면 얘네들도 로봇이라고 하겠지만 그 로봇주 움직일 때 특별히 뭐 같이 움직인 적이 없죠. 그냥 얘는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로봇 테마에 섞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2천 원이면은 비중도 많고 그냥 수익 나면은 수익 실현했다가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요.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로봇주들 지금 걔네들은 좀 떠 있는 애들이고 안 떠 있는 애들은 그 외에 좀 안 떠 있는 애들은 그 뒤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거 그냥 계속 이거를 가져가 갖고 천천히 뭐 20만 원 갈 수 있죠. 근데 세워라 내워라 20만 원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관세 영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등 나온다는 얘기는 관세 영향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빠져 있다가 강하게 움직일 섹터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들 바닥에 LNG 가스선 관련주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정책을 계속 그쪽을 밀고 있으니까 조선기자재 쪽에서 덜 올라간 가스관, 강관업체 이런 쪽으로 교체하세요. 지금 뭐 크게 물리지도 않았잖아요. 뭐 전날 금요일 날에서 팔았으면 그래도 수익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이 모든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죠. 이 때문에 현재 자동차 산업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지난 일요일 테슬라의 X 공식 계정에 이러한 말이 올라왔습니다. Teslas are the most American-made cars. 테슬라는 가장 미국산인 자동차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사 한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볼까요? Tesla's American-made cars. 테슬라의 미국산 자동차는 won't get hit as hard by the auto tariffs. 다른 자동차 관세에 비한 영향을 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자, 이 소식 자동차 데이터 업체 카스닷컴이 말한 소식입니다. 이 카스닷컴에서는 매년 미국산 지수라는 이런 인덱스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American Made Index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테슬라는 실제로 최종 조립과 차량의 부품 구성 측면에서 이 미국산 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서 이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미국산 자동차로서의 한계도 나와 있네요. As American made as you can get. 물론 이 테슬라의 차량이 해외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문서에 따르면 모든 테슬라 차량의 부품 중에 20%에서 25%는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스닷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 특정 부품의 생산지를 명확하게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패트릭 마스터슨 CEO는 이 테슬라의 최종 조립 그리고 엔진의 원산지, 배터리 원산지 모두가 미국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공정은 미국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A small win for Tesla in EV race. 이 전기차 경쟁에서의 테슬라의 작은 승리. 이번 관세 조치는요, 이 비단 제조뿐만이 아니라 노조적인 측면에서도 테슬라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포드나 이 GM, 스텔란티스 이런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관세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이런 특히 이 빅3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는 생산 전략을 수정하고 재고하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님, 오히려 이번 관세가 테슬라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지난주도 계속 제가 테슬라 설명을 해드렸죠. 바닥을 어느 정도 하나를 쳤다.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항에 걸리고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흔들렸으니까 떨어진 건데 뭐 엄청나게 폭락하지는 않았으니까 잘 버틴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미국 주식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랬죠.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4위가 팔란티어 들어보니까 어쨌든 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미국 시장 뭐 엄청나게 빠진 거에 비하면 미국 시장은 반도체 지수는 전저점을 지금 깼고 나스닥은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고 지금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1% 떨어진 것만 보면은 전저점 깨고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면은 이것도 전저점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고 얘가 버텨줘야 나스닥도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그 바로미터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떨어질 때는 악재가 난무하지만 올라갈 때에서는 악재에 둔감하게 되거나 호재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서 얘네들은
미국 기업이니까 자유롭죠. 자유롭고 더 유리하고 뭐 부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머리 잘 굴리면 관세 안 받는 현대차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럼 관세 무관세로 받아갖고 쓰면 되죠. 그럼 부품값 싸잖아요. 우리나라 거 쓰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자기네들이 만들든가 뭐 방법이 있겠죠. 다른 나라들보다 관세를 받는 애들보다는 유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저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고요. 로봇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계속 로봇 상용화 곧 할 거다. 조만간에 또 자율주행 뭐 나와가지고 뭐 할 거다 얘기 나올 거 뻔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뉴스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X죠. X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런 기사도 있어요. X를 인수를 하고 지금 인공지능 AI 기업도 하나 인수했는데 요거를 잘 콜라보 시켜가지고 뭐 앱을 만들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뭐 슈퍼앱 얘기 나오면서 이 슈퍼앱 발전이 되면서 슈퍼앱으로 시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얘네들이 소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소설이든 아니든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치 않다고 그랬죠. 기대감.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늘 아침 기사에 몇 명, 그러니까 6명 중에 몇 명이라 그랬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기사 오늘 아침에 나와 있죠. 기사 보면은 이미 인공지능 AI 그에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죠. 안 쓰고 있다면 뭐 3명 중에 1명이라 그랬나? 6명 중에 몇 명이라 그랬나? 하여튼간 많이들 지금 앱을 통해서 쓰고 있든 인터넷으로 쓰고 있든 인공지능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면 과제를 지금 하고 있든 뭐 직장이면 보고서를 쓰고 있든 뭘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예전에 그러니까 뭐 X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뭔가 활용 가치를 뭐 찾겠다라는 얘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업가는 아니라서. 근데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계속 뭐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뭔가 그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러다가 그게 이슈가 되면 펑 하고 주가가 갑자기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급등을 할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올라갈 만한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갑자기 뭐 인공위성을 뭐 쐈는데 뭐 그게 뭐 대박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뭐 예전처럼 뭐 도치코인을 밀었는데 또 도치코인 또 급등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 말고는 이번에 뭐 다른 거를 뭐 했는데 거기다 투자했는데 이게 또 대단하다라고 얘기 나오면 또 그렇게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머스크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뭘 인수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주가한테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정말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10년 동안 20년 입 꾹 닫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돈만 다 은행에만 넣어놓고 그러면은 이거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하여튼 계속 뭔가 뉴스들을 막 생성을 하고, 근데 그 생성하는 게 최근에서는 막 안 좋은 뉴스로 생성하고 떨어졌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저는 좋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반등 주고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거니까 갖고 있는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급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일단 4월 2일 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오늘 디데이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만약에 공매도로 인해서 크게 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하단에 보이는 그 초록 밴드에다가 시장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또 2022년도 또 대접입니다. 도망가세요. 현금화해야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좋게 봅니다. 테마주들 다시 움직일 것 같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정수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한 전략 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을 공략하시길 바라고요. 또 트럼프 소회주 조정 시에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은 동양철관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